그리고 또 제가 이제 그렇게 막 커리어 컨던 점프를 할 때 안 되겠지라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거 해보면 재밌겠는데? VC 하고 싶은데 다른 나라 가서 한번 뭐 창업해볼까? 그럼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을 내가 했잖아요. 그러면 내 무의식이 다 얘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너는 그걸 할 수 있다고. 이제 알겠어요. 그 외국을 계속 돌아다니시는 이유. 설레기도 하고 또 어떤 재밌는 게 있을까? 또 어떤 게 날 성장시키게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갈망이 있고 즐기시는 건 알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즐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왜 이렇게 막 못 움직이냐? 여러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미래에 대한 걱정이라고 해야 할까요? 뭐 자리 잡는 게 될 수도 있고 가정을 꾸리는 게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냥 평범하게라도 적어도 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돈을 모으고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돈을 이렇게 많이 모으셨나요? 아니면 아니요. 대답해도 되나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과정 속에서 그냥 호주에서 번 거는 다 캐나다에서 다 쓰고 캐나다에서 번 거는 베트남에서 다 쓰고 이렇게 된 건가요?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됐고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는 쉬지 않고 일을 했고요. 쉬지 않고 움직이고 쉬지 않고 일을 하니 그에 맞는 제가 일한 만큼에 맞는 노동의 대가는 항상 받아왔어요. 그거 그냥 다 써서 문제. 다 쓰고 바로 그냥 너무 재밌겠다 그럼 또 놀러 가고 네 그렇게 했지만 대책 없이 하지는 않고 그 나라에 항상 저는 정착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베트남에 3년만 있을 거야 이러려고 온 게 아니고 베트남에 살아볼까? 열심히 살아볼까? 돈 좀 많이 벌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온 건데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 돈으로 많이 엮여지진 않았는데 이쯤 와서 제가 드는 생각은 하나 있습니다. 저는 돈을 벌 거라는 믿음이 있는데요. 산발되어 있는 이 많은 경험들이 이어지는 커넥팅 닷 하는 그런 순간이 저는 지금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또 결과가 보여져야 할 텐데 나에게 결국 남아있는 돈은 없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해당하고 있던 프로젝트들이 점점 커지니까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 호주에 있을 때 했던 이제 그 일에서 이제 관광공사 일로 이어졌고 그렇죠. 그걸로 이제 캐나다에서 숙박업 사업을 하셨고 또 그 과정에서 베트남으로 가게 돼서 스타트업을 또 하셨었고 지금은 엑셀러레이터 회사까지 차지게 되셨으니까 이게 계속 꾸준히 내가 하고 있는 것들 내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들이 커지니까 돈은 어차피 언젠간 따라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맞습니다. 네. 이게 그럼 돈이 언제 들어와? 이렇게 엄마가 오늘도 물어봤는데 너무 진부하긴 한데 돈은 따라온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내 마음의 소리를 따라서 하다 보면은 커리어가 동그란 원이 되는 느낌? 요즘 그런 거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쉬지 않고 일을 했을 때 받았던 그 노동의 대가를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내가 이제 노동을 하면 따라오겠구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없나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실패? 실패가 뭐가 있죠? 돈을 더 잃을 수가 있나요? 아니면 실패가 사업을 했다가 접을 수도 있고. 지금 그러면 엄청난 실패 중이죠. 제가 지금 베트남에서도 아예 돈을 못 벌었거든요. 5년 동안. 그러면은 흔들리죠. 왜 내가 일을 했는데 왜 안 나오지? 근데 그게 결국에는 벤처 캐피탈 있거나 엑셀러레이터를 할 때 저의 그 모든 경험들이 무형 자산이 돼서 저의 다른 에셋을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5년 동안 저 단 한 푼도 못 벌고 거의 코파운더 3명이랑 완전 찢어지고 사람도 잃고 사업도 잃고 돈도 하나도 못 벌었죠. 그 한참 나이에 그 기회비용은 말도 못하죠. 뭐 번아웃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그거를 겪고 있는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만났을 때 엄청난 위로, 신뢰라는 건 시간이 좀 쌓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시간을 엄청나게 대폭 줄여주는 그게 저는 자산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나도 해봤는데 망했다. 네. 어떤 불안함을 갖고 있는지 안다. 정확하게 알죠. 네. 실패한 사람은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그때 101 플러스 프로모션 하지 말걸 이럽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가 성공 왜 했는지 정확하게 이유를 내리지 못해요. 운이었다, 좋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패하신 분들은 정확하게 압니다. 내가 왜 실패를 했는지. 뼈저리게 생각하기 네, 때문에. 그래서 다음번엔 그걸 조금은 피해갈 수 있어요. 그때 되게 힘들고 뼈저리게 힘들었지만 그게 이제 벤처캐피탈 일을 하시고 악셀러레이터를 하실 때 함께하는 대표님들의 신뢰를 되게 쉽게 얻게 해주는 자산이 된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믿고 있어요. 저희 무형 자산들이 언젠가는 돈이라는 유형 자산으로 바뀌지 않을까? 저를 제 스스로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좀 이제 그 걱정을 좀 하는 타입이라. 네. 근데 이게 계속 신빙성이 좀 있는 게 대표님 하시는 일들을 대충 보면은 간극이 너무 심해요. 그 점프들이 계속 한 번씩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보이나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스타킹 장사 하다가 캐나다에서 이제 스타킹 장사를 하셨는데 재고 처리를 해야 해서 그거를 태우고 있는 그 모습을 제가 상상을 해 보면은 그것과 베트남에서 굴지의 대기업과 함께 엑셀러레이터를 이제 앞으로 운영하시는 대표님의 모습과는 참 다른데 그런 분이 그렇다 하시니까 그런 것보다 이게 무형의 자산이 남긴 남나 보다. 제가 이 질문을 받으니까 네. 이제 알았어요. 그 무형 자산이 남을 거라는 경험이 없었다면 그 생각을 아예 못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거를 갖고 이어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그렇게 막 커리어 컨던 점프를 할 때 안 되겠지라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거 해보면 재밌겠는데? VC 하고 싶은데 다른 나라 가서 한번 뭐 창업해볼까? 그럼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을 내가 했잖아요. 그러면 내 무의식이 다 얘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너는 그걸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뭐 무의식이 유형자산을 갖다 줄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하도록 뇌는 모든 세포들이 다 조정하는 거예요. 날 밀어주는 거다. 네. 그대로 그냥 따라가면 되거든요. 내 모든 기운과 세포들로 인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커리어라고 생각을 하면 나한테는 내가 하고 싶었는데? 처음 봐가지고 이런 커리어. 제 주변은 다 너무 이 쉬운 길들로 가는. 저는 절대 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저도 회사 다녀봤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냥 가만히 있을 때 드는 생각들 있잖아요. 그래서 명상을 사실은 하라고 사람들이 하시는 것 같은데 내 무의식이 원하는 게 뭐지? 나는 그대로 따라가고 있나? 그게 가장 효율적이고 그게 가장 돈을 아끼는 길이고 그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남들이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앞으로도 사실은 제가 어떻게 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그때그때 이거 하고 싶다 아니면은 하면 되겠는데? 이거 하고 싶은데 하는 걸 찾아갈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인선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나는 약간 개념이 인생을 무빙워크처럼 보면 좋겠다. 무빙워크는 이제 어느 정도 일반적이고 어느 정도 틀을 잡아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무빙워크 가는 길이. 근데 이게 또 제가 또 살다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옛날에 항상 하셨던 공부가 가장 쉽다고 하는 게 뭔 말인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제일 깔끔하게 밥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그런 길인 것 같은데 테두리 안에서 있으면서 어느 정도의 안정성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가다가 이렇게 쭉 둘러보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나의 무의식을 본다라고 아까 은서님이 표현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지 말고 무빙워크를 가다 보면 바깥으로 이렇게 100번 엑싯, 30번 엑싯 뭐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비행기 쪽으로.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갔다가 이 게이트가 아니었네? 그럼 다시 와가지고 또 무빙워크 타고 이렇게 계속 가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다. 은서님은 좀 무빙워크보다는 그냥 본인이 알아서 꾸시면서 걸어가신 것 같은데. 아니 어쨌든 제가 말하는 거는 나라는 사람이 내일 뭘 할지 10년 뒤에 뭘 할지는 내가 제일 잘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쉽고 빠르고 돈을 아끼는 길이에요. 내 자신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가다 보면 내가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잘 안 돼도 후회가 덜한. 후회도 없고 원망도 안 하고.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해줬을 때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 너무 억울하고 짜증나고 이러는데 적어도 내가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은 좀 덜 억울할 수 있다. 그리고 최선을 다했다면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 만한 무형 자산이라도 나온다. 유형 자산이 안 따라온다면 아직. 맞습니다. 이제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저는 최근까지 지금도 이제 아직 그런 기질이 남아있긴 한데 남의 시선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요.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이 사람들에게 그런 나의 특성이 무의식이 주는 신호들을 의식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서야 조금 이거에 좀 벗어날 수 있었는데 남들의 시선 때문에 이제 무의식에서 그런 것들이 보여도 가지 못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서 남의 시선이 그렇게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있는지. 저는 이 질문이 너무너무 대단한 게 저는 저만큼 남 시선 신경 쓴 사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진짜 악플도 너무 무섭고요. 저는 제일 무서운 게 사람들이 저를 보고 수근거리는 거?
태생적으로 저는 신경을 많이 쓰는. 굉장히 너무너무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인데 이런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데 정말 너무 감사한데 저는 내가 좋은 걸 했기 때문에 기준이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저처럼 똑같이 누가 살았어요. 그런다고 한들 저처럼 재밌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실패했을까요? 더 잘 될 수도 있잖아요. 잘 모르겠는 거예요. 남들은 어떨지. 그러니까 네. 본인만의 길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네. 비슷한 길을 살아온 똑같은 사람이 나를 그렇게 평가하면 뭔가 아플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덜 신경 쓰이는 건가요? 어떤 그룹에 속해 있으면 올라가는 원스텝, 투스텝이 다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1등, 2등, 3등 차이가 나서 너는 A로 갔네? 나는 B인데, A-인데 뭐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겠는데 저는 제 주변에 저처럼 산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비교할 사람이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나만의 길을 걷는 사람의 장점일 수도 있겠다고 그런 느낀 것 같아요. 네. 내가 사는 길을 비교할 잣대가 없으니까 긁히지가 않는 거죠. 안 긁혀요. 네. 저처럼 산 사람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없잖아요. 진짜 없어요. 그래서 아니, 누가 네. 뭐라 해도 너 뭐 알아? 네. 내 삶에 대해서 알아? 네. 그렇게 될 수 근데 있겠구나. 저는 이 생각도 사실은 지영님이 그 질문을 해가지고 그제서 생각을 해본 거지. 내가 왜 안 긁히는지. 네. 근데 주변에는 솔직히 저의 그냥 단면만 보면 긁힐 것들 투성이죠. 뭐 나이도 많고 뭐 아니면 뭐 뭘 긁힐 수 있잖아요. 또 뭐 긁힐 수 있죠. 뭐. 저도 최근까지는 남 신경 엄청 쓰다가 지금 좀 조금 덜 쓰게 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한테서 큰 시프트는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생겼다라는 거였어요. 내가 정말 의미가 있다라고 한 이 팟캐스트가 생기고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납득할 수 있을 법한 최선의 노력을 넣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옆에서 태클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도 별로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해야 하는 것들이 있고 이거보다 더 열심히 산다고 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안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 제일 제가 남들의 의견에 제일 신경 많이 썼을 때가 제 대학교 때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술자리에 다 나갔었어요. 그러니까 나의 가치를 증명해 줄 수 있는 무언가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나의 가치를 증명을 받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누군가의 좋은 친구, 술 마실 때 재밌는 친구 이런 걸로 나만의 가치를 찾지 않았나. 내 무언가 내 심지가 없기 때문에 끌려다녔던 것 같아요. 여기저기. 그래서 남들의 의견을 듣고 나 그래 좋은 사람이지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지금은 내 자신이 봤을 때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시간이 쓸모있다라고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이 알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내가 생각해서 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꽤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의심이 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은서님의 인생을 보면서 똑같은 것 같다. 되게 열심히 살아왔고 내 무의식에 그거를 더 들으셨던 것 같아요. 저보다는. 그래서 그런 것들 들어오면서 살아왔는데 내가 납득할 수 있을 법한 성과들이 나왔고 비록 남들이 볼 때 돈은 모은 게 없겠지만 남들이 볼 때 상상도 할 수 없는 만한 큰 프로젝트들을 했고 세계 뭐 대회 가서 2등도 하는 팀을 이끌었고 그래서 후회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고 그래서 긁히지 않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정확해요. 와 진짜 이 정리 능력은 어떻게 하면 제가 배울 수 있을까요? 진짜 너무 대단하시네요. 아닙니다. 네. 근데 이게 그 세상의 기준을 왜 우리 갖다 쓸까라는 생각을 했었을 때 그게 좀 편해서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편하죠? 그게 쉬워서. 나만의 길을 살아가면은 설레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실패할까봐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내가 뭘 해야 될지 솔직히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납득할 수 있는 만한 노력을 매일매일 넣는 것도 쉽지 않죠.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너무나 넣고 싶은 나의 무언가를 찾으니까 이 뒤에 노력은 당연히 따라오고요. 일을 벌리면 따라와요. 해야 하니까. 내가 진짜 뭘 하기 위해서 태어났지 뭐가 이렇게 재밌지라고 판단하는 게 너무 어렵고 귀찮기 때문에 사회에서 알려주는 이 길은 나쁘지 않은 인생을 사는 걸 어느 정도 보장해주기 때문에 따라가는 게 아닌가라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 부모님의 의견도 있을 거고 지금 인서님 말 들으면서 되게 큰 파트가 어느 정도 해결된 것 같은 게 나만의 길을 어떻게 찾냐. 인서님이 무의식을 귀 기울이라고 하셨잖아요. 복잡한 말이 아니라 그냥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게 뭔가. 맞아요. 정확해요. 네, 그거에 대한 더 큰 리스펙트를 해줘라.